독에 물을 많이 채우셔야 돼요. 최대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아껴 썼어요. 제가 운이 좋아서 조금 돈을 벌었는데 저는 그래도 한 달에 거의 50만 원 이렇게 썼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1억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에 한 해 좀 어떠셨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막 환율이 1,500원 간다, 이런 어떤 유튜브나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국장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 거의 바닥 대비 200% 올라갔죠. 삼성전자도 거의 100% 올랐죠. 지금 다른 어떤 주식들도 되게 많이 올라서 코스피의 평균 상승치가 무려 77%입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닥도 지금 한 50%가량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자산들이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죠? 아파트. 자, 아파트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어요.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요. 지금 마포나 오히려 이런 데는 한 70%, 과천 이런 데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 지금 좀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심리가 되게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뭘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으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현재 관리 벌기 불리기인데 요거 하나하나 차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이 직장인 1억 프로젝트는요 2025년 말 2026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2026년에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이 월에 300 정도 버는 평범한 직장인, 그러니까 한 30대 초중반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상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300 정도 버시면 여러분들이 연봉이 한 4,000? 3,600? 뭐 4,000 정도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저축량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쵸? 어떤 분은 뭐 50% 저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20%,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뭐 70%까지 저축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밑 빠진 독을 막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살짝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지출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월급을 붓습니다. 자, 월급 부어요. 자, 월급을 붓는데 여러분들이 지출을 하잖아요. 그럼 새어나가요, 이게. 그리고 남은 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예적금을 하시건 뭐 미국 주식을 사시건 이런 원리로 돈이 늘어나는 건데요. 자, 처음에 할 일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현재에서 가야 될 단계는 뭐냐면 관리입니다. 관리? 전 지금 돈 관리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출 구멍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요, 이렇게 줄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아껴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어떻게 줄여야 돼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때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자, 일단 돈은요 3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필수 지출. 자, 여러분들 필수 지출이 있는데 이 필수 지출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내가 회사 다니면 뭐 필요해요? 교통비. 자, 교통비. 그리고 또 뭐 필요해요? 휴대폰 써야죠. 그 다음에 뭐 점심 식대라든가 약간 식대가 지원되는 회사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여러분들 식비 조금 쓰셔야 돼요, 그래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이렇게 거주하시고 하면은 또 월세 같은 거 나갈 수 있어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험료도 있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필수 지출인데요. 사실은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 요금제를 뭐 5만 원 쓰는데 3만 원으로 줄이거나, 뭐 식비를 30만 원 쓰는데 20만 원 줄이고, 이런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줄이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걸 줄이면 바로 삶의 질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줄이면 삶의 질이 바로 저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생존하고 직결된 거예요. 필수 지출은요, 생존이라고 생각하죠. 생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양이 필수 지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정 지출이에요. 자, 고정 지출은 사실 이 필수 지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쓸 게 이제 선택 지출인데요.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 지출이 이렇게 포함되고 여기에 변동 지출도 좀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필수 지출 중에 변동 지출이 뭐가 있냐면 병원비, 갑자기 아프다던가 해서 두 번째는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출 중에 변동 지출도 있고 선택 지출 중에 변동 지출, 고정 지출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선택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선택 지출을.
왜 그러냐면 이건 어차피 줄이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선택 지출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친구랑 그냥 술 마시러 가는 거. 자, 술 약속. 아니면 뭐 해외여행, 그리고 쇼핑. 쇼핑이 예를 들면 조금 많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지금 필수 지출을 쓰는지 선택 지출 이거를 다 계산해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자, 요새 보면은 은행 앱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정리해주는 어플을 검색만 해보셔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달 동안 급여를 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올해 한 해를 체크하는 건데 그건 조금 길 수 있으니까 당장 11월이나 10월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월급이 얼마 들어오고 실수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지금 지출하고 있고 얼마를 지금 선택 지출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서 이 선택 지출의 양을 줄이셔야 돼요.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선택 지출량을 얼마나 줄이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거는 쓰는 분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연봉을 4천 버는데 나는 별로 무력이 없어. 난 그냥 2천만 원 저축하고 있어. 3천만 원 저축하고 있어. 이런 분들도 있고요. 나는 그냥 쓸 거 다 쓸 거야. 어차피 이 돈 모아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만 저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축이 거의 없거나. 자, 500만 원, 1000만 원.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은요, 진짜 저축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눈덩이에요, 여러분들. 눈덩이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눈덩이가 작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백날 굴려봤자 돈 안 늘어납니다. 1000만 원으로 매달 100%씩 되면 1000만 원이 늘어나요. 자, 많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월 100%는 거의 불가능하죠. 워렌 버핏도 1년에 20%라고 하는데 1년에 20%로 가정해보면 1000만 원이면 1200만 원. 자, 1200만 원을 또 20%를 굴려요. 그러면 1440만 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그리고 그렇게 매년 20% 버는 게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저축량을 늘리셔서 도개부를 많이 채우셔야 돼요, 최대한. 이게 일단 1단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아꼈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운이 좋아서 조금 돈을 벌었는데 저는 그래도 한 달에 거의 50만 원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최대한 돈을 아꼈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돈을 무조건 아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관리는 돈 아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덩이를 최대한 키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바로 벌기를 해야 돼요. 벌기요? 그냥 저 미국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또 말씀드리지만 눈덩이가 작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려봤자예요. 제가 해봤습니다. 안 불어나요, 이게. 500만 원인데 뭐 얼마나 불리시려고요. 운 좋아서 500만 원, 1000만 원 한 번 벌면 끝나요, 그게. 근데 1억까지 가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기의 양을 늘려야 돼요. 그럼 또 궁금하시겠죠? 제가 직장 다니면서 뭐 연봉 4천인데 그럼 벌기를 늘리려면 뭐 투잡을 뛰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회사 사장님한테 연봉 늘려달라는 거예요? 뭐 이 말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게 요새만 가능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안 가능했던 게 요새만 진짜 가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지금 저 이게 보고 계시죠? 이게 바로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자, 이 벌기를 어떻게 늘려야 되냐면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늘려야 돼요. 온라인. 이게 핵심이에요. 오프라인보다는 저는 온라인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온라인은 내가 자고 있어도 뭐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부업, 그리고 이게 커지면 사업화가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부업을 어떤 걸 해야 되냐? 자, 그럼 요새 그냥 한 1년, 2년 정도 핫했던 아이템들을 그냥 한번 쭉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I 쇼츠.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뷰 영상 막 보면은 쇼츠 공장이 돌아가요. 직장 다니면서 막 몇 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이런 글들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유튜브를 키워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를 왜 안 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셀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 상품들은 다 유행성 상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스마트 스토어는 언제 돈을 벌었을까요? 23년도, 22년도까지 되게 핫했어요. 물론 지금도 브랜드 만들어 잘하시는 분들 잘하지만 돈을 벌 환경이 굉장히 확률이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다. 왜냐면 옛날에는요, 공급자가 별로 없는데 소비자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소수만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파괴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걸 보는데 가장 좋은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강사를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AI 쇼츠 강의, 유튜브 키우기 강의, 스마트 스토어 내가 알려줘서 월천 벌게 해줄게, 블로그에서 내가 월천 벌게 알려줄게, 이 강사의 수를 보면 돼요. 그러면 현재 뭐가 트렌드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많아요 지금 현 시장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AI가 사실은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AI 쇼츠만 가지고 하는 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AI가 또 지나면 뭐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나오실 때마다 배우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서 들어가면 되게 괜찮아요. 초기에 진입하면 여러분들 먹을 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끝물에 남들 다 하니까 이제 내가 해야겠다 하면 여러분들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할 때 하지 마시고 초기에 진입하시거나, 자 1번 이 부업의 핵심이 뭐냐면 초기 진입,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독창적인 아이템을 하면 됩니다. 자 독창적인 아이템을 하면요 유행을 안 타요. 이거 유행을 탈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창적인 아이템을 여러분들 하시면 맨날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온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럼 독창적인 아이템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같이 좀 돈을 벌었어요. 조금 벌다가 이제 제가 조금 주식을 한다는 소문이 듣고 주식 강의를 어떻게 하다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주식 강의를 막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다가 강의업이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주식 강의업을 창업할 때 120만 원으로 창업했습니다.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투자는요 조금씩 자금을 늘리면서 했어요.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늘리면서 했는데 강의 사업은요 120만 원에서 제 돈이 추가로 들어간 게 단돈 1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자마자 바로 매출이 나오고 올라가고 여기서 번 돈으로 조금 투자해서 올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성장했거든요. 주식 강의를 했을 때 첫 달에는 2천만 원 벌고요. 두 번째 달에 한 6천만 원 벌고 셋째 달은 진짜 좀 많이 벌었거든요. 이 1억 3개월 만에 벌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은 이미 뭐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독창적인 아이템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주 가볍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공부를 해서 뭐 연세대학교에 갔어요. 그럼 연세대학교 그냥 2학년생, 1학년생이에요. 그럼 뭐 평범하게 과외할 수 있겠죠? 근데요. 연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거기다 이 사람이 만약에 수시로 갔거나 정시로 갔으면요. 가고 싶어서 과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방법론화해서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연세대학교 학생들 또는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에게 조금 더 학생들이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법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하든 판매를 하건 할 수가 있어요. 과하게 비용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강의파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라는 거지 눈탱이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평범한 대학생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직장 다니는데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대기업 가셨어요? 그럼 대기업에 갔으면 사실 대기업에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럼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그냥 무료로 일단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대기업에 갔고 난 얼마나 스펙 있고 어떻게 지원했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오 그렇구나 라고 해요.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이미 취업 준비 컨설턴트도 있고 취업 학원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데요. 왕초보, 지금 막 하려는 분들의 마음은요. 초보가 제일 잘 알아요. 이런 고수들은 이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돈 내 빨리 해 하면서 돈벌이로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죠? 방금 이제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더 케어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수요는 있을 수 있고 그럼 그냥 공급이 만나서 적정 가격에 그냥 판매를 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모두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시장을 사실 조금만 더 이건 좀 풀면 안 되는데 살짝만 얘기하면은 그냥 시장 조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타겟 골라서 차별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뭘 갖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대체 어떤 지식 기술 경험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실까봐 사실 제가 라이브 특강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쯤 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쭉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러분들 바로 불리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독 아까 그려드렸잖아요. 그 독에서 벌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출을 이렇게 줄였어요. 그럼 조금만 세어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벌던 돈이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이에요. 자 그리고 관리를 했을 때 여러분들 요만큼 늘어나요. 맞죠? 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한 여기까지 찼으면 이제 벌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여기까지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불리기는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요. 펌핑을 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기는요. 빵원에서 시작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미 이거 가지고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냥 빵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불리기는 빵원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모았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세 단계를 꼭 이행하시고 불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불리기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투자가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도 있고, 경매도 있고, 건물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도 있고, 뭐 미국장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많잖아요. 금투자도 있고. 근데 자, 여러분들, 직장인 1억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1억을 모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아파트 힘들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의 갭 투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몇천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서울의 아파트를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1억 갭도 아니고요. 심지어 몇천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아무리 해봤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건물은 다 제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미장, 국장, 코인. 자, 이렇게가 있는데요. 사실 돈이 작을 때는요, 여러분들 회전율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돈이 빨리빨리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그럼 안정성을 무조건 추구해야 되거든요. 내 10억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근데 애초에 여러분들은요, 모아놓은 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불려야 돼요. 이거를 빨리빨리 펌핑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산이 확 늘어나서 다른 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미장은 뭐 해야 되냐면은 기술주를 해야 돼요. 근데 기술주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뭔가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확 터트릴 수 있는 것들. 또는 지금 섹터라고 해서 사실 요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항상 미국의 부흥을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소비 관련된 관련주를 사도 되고요. 이런 바로 26년에 먹을 수 있는 좋은 걸 사도 돼요. 근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요. 단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은요. 세금 구조상 단타를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사서 이게 언제쯤 올라갈지 사실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26년 올라갈지 27년 올라갈지.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기다려가지고 불리실 거면 미장도 괜찮지만 사실 자금이 적을 때는 미장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인데요. 자, 코인은 변동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5천으로 5억이나 15억도 될 수 있는 자산이에요. 하지만 저는 코인장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지금 시즌 종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알트장도 사실 안 움직이지 않나요? 그럼 비트코인 하나 사서 얼마나 이걸로 버시려고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 1억 3, 4천에서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코인이. 나중에 장세 오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국장이 저는 꽤 괜찮다라고 보는데 국장도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중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 중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거를 사서 묻어요. 분할로. 그 다음에 6개월에서 2년 후에 올라가면 파는 어떤 그런 매매예요. 삼성전자 한 6개월, 2년 정도 기다려가지고 먹어요. 2년 언제 2년이냐고요? 23년, 24년이에요. 25년에 먹잖아요. 수확하잖아요. 들어간 시점에 따라서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코스피가 77%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중기 투자는 여러분들 싸게 사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정별 초입이나 아니면 최소한 상승 초중반에 사야 돼요. 후반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높아요. 삼성전 이미 11만 원 정도 됐어요. 물론 이게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 갈 수 있지만 그건 중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기 스윙 같은 느낌이에요. 하이닉스 이미 거의 200% 넘게 올라서 지금 뭐 경고 종목, 위험 종목 지정되는 어쩌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투자 위험, 투자 경고가 떴으면은 그걸 중기 투자를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25년 초중반에 했으면 되게 좋은 투자였을 텐데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만약에 보실 거면은 중기가 아니라 조금 짧게 먹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자산이 별로 안 늘어나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질 수 있어요.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자, 그러면 또 뭘 추천하느냐 저는요. 국장 단기, 단타를 추천하는데요. 이 말만 들으시고 여러분들 지금 나가려고 하시죠. 근데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단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샀는데 갑자기 떨어지고 오르고 하고 너무 자주 매매하고 먹다가 떨어지고 먹다가 떨어지고 먹다가 잘 먹다가 한번 물려서 끝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서 단타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거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이해를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욕을 먹는데도 단기를 얘기하냐고요? 제가 단타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아까 2013년부터 단타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단타를 했어요. 근데 그 단타를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올라간다. 이거 떨어진다.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단타를요, 철저하게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했어요. 그럼 그거를 제가 그냥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언제가 확률이 높냐면요. 그냥 제가 조건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상승폭. 최근에 상승이 별로 없었어요. 살짝 오른 정도여야 돼요. 많이 올라가면 좀 위험해요. 두 번째.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이 들어오기 전, 돈이 들어오기 후 이때만 단타 치고 저는 끝냅니다. 절대 안 해요. 이것도 첫 봉이나 처음에 딱 수급이 쏠리고 제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뭐 몇백억 이 정도가 딱 나오면 그 나오기 전에 나오는 흐름 패턴을 사서 그걸 먹거나 샀는데 생각대로 안 올라가면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해를 거의 안 봐요. 왜냐하면 옆으로 걔는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내가 사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안 가면 그냥 잘라내고 내 원금을 회수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작은 이 범위가 내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세월아 내월아 가져가면 언제 내가 1억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1억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오기 전에는 샀는데 옆으로 안 가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손해 없어요. 뭐 1%, 0. 몇 %? 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으로 가니까 그냥 쭉. 자, 돈 나오기 후는 뭐냐면요. 돈 들어오고 나서 후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돈은 언제 들어오죠? 장대, 양봉, 상한가 아니면은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막 거래대금 갑자기 500억, 1000억, 몇 천억 터졌을 때 이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 거래대금과 봉의 크기 이게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봉은 양봉이겠죠. 이게 이제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이건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기관이든 아니면 그 분들이건 코스닥에서 뭐 작전 세력이건 누군가 만든 건데 저는요 뭘 보냐면요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요 쭉쭉 올라가요. 그럼 저는 안 사요. 아 그냥 올라가라 하고 저는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안 보는데요.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거래대금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안 가고 눌려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며칠 눌리다 올라갑니다. 그럼 저는 이걸 먹어요. 저는 이런 단타밖에 안 하고요 확실한 양봉에서만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맨날 매매했던 상기법이에요. 저는 상기법만 했습니다. 주식 단타에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확률이 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미 돈을 많이 잃어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절대 안 하고요 무조건 이것만 해요. 이것도 당연히 손절 원칙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상기법을 통한 주식을 하고 상기법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돈이 들어온 흔적을 가지고 해요. 제가 이 강의를 9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돼요. 트렌드,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건 트렌드를 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온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단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굳이 단타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제가 현재 관리, 벌기, 불리기 이렇게 4단계에서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그러면서 벌기를 좀 찾아보시고 불리는 것도 최대한 현명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눈덩이를 크게 불리셔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내 집 하나는 있어야죠. 네. 꼭 내 집 마련하시고 1억 이상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